자, 이런 와중에 시진핑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게 왜 나오죠? 네. 왜 나오냐면 그냥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시진핑이 네. 21개월째 해외를 안 나온다 그 얘기잖아. 네. 네. AI인가 진짜로? 그거보다는 네. 나왔다가 못 들어갈까 봐.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왜 못 들어가죠? 아니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 그 나갔는데 응.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응. 입국 허가를 안 해주는 거지. 비행기에 대해서. 어. 네. 그게 아니면 밖에서 뭔가가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가 아니면 잡아가거나? 나가기만 해봐봐라고 지금 작정을 하고 네. 자리만 비우면 북경으로 쳐들어가려고 한 세력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시진핑을 대신해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빨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왕치산이 그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류호가 그 역할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지금은 왕이가 왕이. 하기 시작했는데, 왕이가 옛날만큼 말빨이 안 맥히고 있어요. 조용해. 왕이가 사실 호랑이상이 좀 무섭잖아요. 이렇게 눈썹 진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왕이 하면 항상 좀 무섭고 약간 강압적인 이런 이미지였는데 최근에는 그리고 왕싸가지로 소문났어요. 네, 맞아요. 맞아. 근데 최근에는 왕이가 사실 많이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목소리가 별로 크게 나오진 않아요. 강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외교적인 위상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이제 물론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갈 나라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화상 회의를 제외하고는 국제 간 정상들 중에 시진핑하고 직접 만나본 사람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인 거거든.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기사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왕이가 너구리상인가요? 죄송해요. 나는 항상 옛날 포청천 생각나가지고 왕이 보면 중국이 지금 국제 관계에서 좋은 나라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좋은 나라가 없고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를 삼아가지고 밖에서 만나면 안 되니까 아예 안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조금 추가로 생각해 볼 만한 게 예전에는 송 작가 스타일이에요. 어디 나가면 기마이를 뿌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나라 가면 최소 1억 달러에서 뿌렸어. 한 10억 달러, 1조 원 정도는 그냥 쉽게 뿌리고 왔습니다. 그 정도 거마비는 항상 들고 나가는 어떤 기마이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가난해. 주머니에 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딜 가갖고도 이 돈질을 못 하니까 대접을 전만큼 못 받는 거죠, 당연히. 돈으로 산 거였어 다. 그럼 사채업자가 돈 떨어지면 어디 가서 대접을 받겠어? 지갑에 현금 네. 없으면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이 어떤 여기 정확한 표현 황제 가오가 돈에서 나오는 맥히질 거였어. 않다 보니까 황제 다 돈에서 아니잖아. 나오는 거예요. 어딜 가기가 영 찜찜한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삥 뜯고 있잖아요. 황제도 웬만큼 아닌데. 모이면 갑니다 그때. 주머니가 차면 주머니가 차면 그때 또 가요. 네. 뜬금없이 지금 뭐 방역 지원을 해갖고 뭐 1,000억 불 이 정도 이거 쉽지 그 정도는 얘네한테는 1,000억 불 정도 그냥 쉽게 막 싸줄 수 있는 네. 요 정도 기마이를 가졌을 때 이제 방안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곧 8일에서 11일 비공개로 개최하는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19기 6중 전회. 여기에서 아마도 시진핑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맞먹는 수준의 지도자로 격상할 수 있다. 원래는 이제 내년에 그 임기 10년을 마치고 그 일종의 그때 그 대회를 통해 가지고 임기 연장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반란표를 재우기 위해서 아마 11년 이번 연도에 권력의 틀을 다 다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못 나가고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단도리를 치는 거지, 네. 작업을 치는 거지. 그래서 요즘 이런 중앙위원회나 전체 회의 때 새롭게 등장한 모습이 있잖아요.
귀빈 테이블 옆에 항상 검정 양복 낀 놈이 같이 서 같이 있는 서 거야. 있는 아, 진짜? 네. 어. 실제로 그런 사진도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경호를 위한 거냐 협박을 위한 거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호를 위한 거죠. 예, 좋게 귀하신 좋게 설명한다고 몸이니까. 하더라도. 예. 네. 근데 지금까지는 안 귀했어? 왜 갑자기 1, 2년 사이에 귀하게 대접해 그냥 주는데? 귀에 졌나 보죠. 네. 예. 예. 어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시진핑의 본격적인 외유는 삥 다 뜯고 이번 대회에서 육중 시진핑주의 육중 전회에서 시진핑주의를 당 강령으로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발표를 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할 거다. 그럼 일본 국가가 어디가 될 것이냐? 중요하죠? 우리나라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곧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있거든요. 그렇지. 이 동계올림픽 때 반드시 참가해야 돼. 참석하기만 하면 일당백을 해줄 수 있는 인사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한 참석에 대해서 아직 확답을 못 합니다. 선거해야 되잖아. 그렇죠. 먼저 선거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찌 됐거나 그런 상황에서 선거가 한참 선거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또 선거 관리에 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랬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가요. 우리 대통령이 스케줄 상으로 보면. 근데 뭐 또 북한 초대한다 이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북한은 경기에 참여도 안 하는데 왜 김정일을 불러갖고 거기서 소위서 만남을 주최하겠다고 그러냐고. 근데 중국에서는 데리고 오겠다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김정은도 웃긴 거야. 간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미 초청을 해놓고 행사까지 다 마련을 해놓고 있어. 안철수야? 아 그러네. 아이 또 그렇게까지. 아니 안철수 잘하는 짓이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야. 왜? 야 트럼프만 판문점 갈 줄 알아? 나도 갈 수 있어. 같이. 왜냐면 휴전협정에 우리 그럼. 중국도 한 나라야. 당사국이야. 봐라 11월 11일 날 일단 육중 전대회 끝냈지. 11월 말에 정전선언 나왔단 말이야. 그랬을 때 분위기가 확 올라갔을 때 시진핑이 딱 이제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갖고 같이 DMZ 앞에서 정말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 DMZ 발전에 중국도 열심히 기여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한마디 딱 던져주면 그림이 얼마나 좋아.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전 실컷 선언되자마자 와야지. 그렇지. 우리가 길 다 닦아놨는데 시진핑이 가서 사진 딱 찍는 그렇지. 거죠. 응. 그래갖고 야 사이좋게 지내. 우리는 경제 우방이고 우린 혈맹이잖아. 내가 두 형제 이렇게 이어주는 거야. 손 하나 이렇게 탁 묶어가지고 그림 딱 나오지 않아? 잠깐만. 이거는 중국에서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방송 듣고 바로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바이든하고 푸틴 같은 경우는 우리를 빼고 바이든이 싫어할 것 같은데. 바이든도 먼저? 이제 그 그림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더 그렇지. 빨리 해야지 그러면. 긴 여행 너무 싫어하셔. 힘들어. 특히 힘들어도 오셔야 날씨 되는데. 추울 때 DMZ 갈 거 생각해봐봐. 춥다. 너무 추워. 특히 이 푸틴은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푸틴은 옷 벗고도 오지. 근데 얼음 깬다. 얼음 깬다. DMZ 얼음 깨세요. 우리 거기 들어갑시다. 이거 할 수 있는데 바이든은 노안이라 추운 거 너무 싫어. 네, 이 시기 때 못 움직여. 네. 그런 모양도 얼마든지 네. 생각해 볼 수 있다. 좀 입장에서는. 이거는 중국 측에 네, 누구든 빨리 오시라. 네. 네. 뭐 언제가 한 번 와야 돼. 그러니까. 네. 그래야 하나는 얘기 한번 와야지. 제대로 풀릴 거니까. 야. 뭐 요 정도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중국 얘기 하다 보니까 네. 중국의 지금 이제 코로나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경을 비롯한 대도시들에 사실상 그 봉쇄령을 내렸는데 아유, 저 엄청나던데요. 근데 몇 명 봉쇄령을 없어. 외곽만 내렸어. 외곽만. 그러니까 시 확실히 안에 없네. 있는 사람들은 밖에만 못 나갈 뿐이지 안에서는 자유롭게 지내라고 해요. 이게 문제인 거야 사실은. 좀 이상하던데.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확진자 한 명 왔다 갔는데 네. 46,000명을 디즈니랜드에 나 가뒀어. 너무
어머, 이게 뭐- 진짜 디즈니랜드에서 확진자가 하나 나왔는데 어. 이 사람이 꼭 디즈니랜드에 와서 옮겼다는 증거도 없고 그러게요. 또 이걸로 인해서 4만 명 같은 사람 중에 몇 명이 접촉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4만 6천 명을 가둬버렸어요. 가둔 게 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미친 좀 거 그래 아니야? 여기는 좀 그래갖고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네. 일단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는데 중요한 거 한 번 더 한다고. 그렇지. 왜냐면 저 복균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키트는 복균 상태에서 찾아내는데 중국제는 안 되나 봐. 똑같은 그러게요. PCS인데. 중국 거는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지. 대부분 PCS 검사를 안 하고 이렇게 침 뱉어 갖고 PCR. PCR 검사 안 하고 여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오진율이 뭐 30-40%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키트야? 반은 맞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오세훈 키트 그런 거. 네.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엄청난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식 발표는 100명이 안 돼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2,000명씩 나오는데 아이고 뭐 일본은 일본 도쿄는 한 자리 일본도- 수예요. 맞아. 일본도 100명 이하고 아, 이제 주변 나라들 하나는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나라들. 있는 나라가 없어. 난 오히려 우리가 2,500명, 2,0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게 나는 오히려 자랑스러워.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지금 확진자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 90% 이상이 다 접종을 안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베타 변이 바이러스 종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확진자들 중에 돌파 감염이라 그러죠.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는 숫자는 5% 미만입니다. 2%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한 그 효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실제 확진자는 백신이 끝난 상황에서는 2%도 안 된다는 거야. 4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백신 이후에 백신 맞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기도 시작했고 또 이제 젊은 층을 비롯해서 아직 그 미접종 돼 있었던 젊은 층에 의한 감염자가 좀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숫자가 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접종 정책이 성공적이었고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인 거예요. 저는 얀센 맞았었는데 이번에 부스터샷 맞으라고 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맞습니다. 부스터샷. 저는 일단 2차까지 다 끝났고요. 예. 저는 15일 날 실험 백신으로 또다시 피를 뽑으러 갑니다. 백신을 맞으면서. 그럼 또 50만 돈 원 많이 받아오는 벌어오세요. 거예요? 또 50만 원. 이번엔 25만 원. 25만 원. 네, 네. 25만 원. 한 번 갈 때마다 25만 원. 몇 네. 번 가신다고요? 7번 가는데 7번. 7번 중에 2번이 겹쳐지기 때문에 네. 2번은 50만 원, 네. 나머지 5번은 25만 원. 다 해서 175만 원을 알바. 네. 짭짤한 알바. 그걸로 변호사비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